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학과 예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로 미술에 관련된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림 뭐 다시 태어나다는 식으로 우리 책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뭐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예전부터 고대 벽화, 뭐 알타미라 뭐 벽화 이런 거 유명하죠. 중세 이전의 회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생각의 이제 표현입니다. 뭐 동물 벽화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뭐 사냥하는 모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보다 보면 이제 입체감이 뭐 전혀 무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사실성이 뭐 좀 많이 떨어져 있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화, 건축, 설계 등의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3차원상의 공간의 물체를 2차원 이제 평면에다가 표현하는 이제 그 좋은 방법이 없을겠느냐, 있겠느냐, 뭐 없을까,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지도 같은 거를 만들 때 보면 그 러시아의 땅이 무지무지하게 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실은 지구는 둥근데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지도에다가 표시를 하려고 하면 그 뭐랄까 그 실제의 모습하고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의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영화 그 뭐지 왕과 나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율브린너가 주인공인 거고요. 그 율브린너가 이제 그 당 영화상에는 샴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태국입니다. 그 샴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됐죠. 우리나라의 동양에서 보면 중국이 뭐 세계 자기네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중국을 크게 그리고 나머지 나라는 되게 작게 그리고 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 지도를 이제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케이터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그 밑에 여기 이제 위키피디아에 연결해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어떤 식으로 그리는지 작성을 했는지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이제 르네상스 시대로 오면 그 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가라고 하는 것은 건축가이자 공학자이자 뭐 수학자의 이제 재능을 이제 겸비해야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입체를 평면에 이제 표현하는 이제 그 방법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려 있잖아요. 먼 것은 이제 작게 그리고 가까운 것은 이제 크게 그리는 이제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그림의 중심과 관찰자의 위치가 표현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이제 원근법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상의 점과 평면상의 이제 점을 이제 그 한번 이제 그 수학적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P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간상에 있는 점입니다. P.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것은 화가의 눈이 시점이에요. 화가의 시점. 그다음에 이제 화면상 화가가 그 공간상의 점을 바라봤을 때 평면을 이제 그 연장 평면의 이제 상에 만나는 점이 있겠죠. 화가의 시선과 공간상의 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만나는 점. 요게 이제 화면상의 이제 점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우리의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이제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요걸 이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알브레흐트 듀이러라고 하는 이제 그 독일의 이제 화가가 있는데 위키피디아에 조금 자세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제 거기에서 그림을 몇 개 갖고 온 겁니다. 이 사람이 쓴 페인터스 매뉴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큰 책입니다. 저도 갖고 있는데
굉장히 큰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 잘 보시면 여기에 요것이 뭐냐면 여기 격자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격자 모양.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 화가입니다. 화가가 요 밑에 이제 그 보면 여기 격자의 그림이 여기 그 격자가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떤 그 모습을 예를 들어서 손을 본다 하면은 손을 이렇게 이제 요 점을 어떤 점을 지나는구나 하면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머리를 본다, 뭐 여기 팔을 본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대상을 볼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기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는 이제 방식이 이제 그 페인터스 매뉴얼에 이제 등장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화가인데요. 이 사람이 화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요러한 그 악기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어떤 여기는 이제 보면 요런 이제 실 같은 거 이런 실 같은 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 나가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서 옛날에는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현대에 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그림을 이제 아까처럼 이걸 구현을 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학생이 이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여기 이제 그 요런 피사체를 요걸 통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 나타내고자 하는 이제 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것도 아까 그 악기를 이런 식의 그걸 통해서 이제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이제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시도해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공간과 평면의 이제 직선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이쪽에 이제 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시각,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선분의, 요게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럴까, 그 공간상에 있는 이제 그 선분이에요, 선분. 그러면 이제 눈을 통해서 요게 이제 그 화폭이죠, 이게 화폭. 그래서 요 P라는 점을 바라봤을 때 여기에 이제 만나는 점 P 프라임, 요 Q라는 점을 바라봤을 때 만나는 점을 Q 프라임. 그러면 이제 요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바로 요 공간상의 요 선분을 그대로 직선을 뭐 직선이라고 해도 좋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 기하학과 이제 회화의 이제 관계를 보면 레온 그 알베르티는 암호학 할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되게 많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화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건 도서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빌려다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델라 피추라 이 피처의 의미 뜻이 좀 나죠. 픽처 영어는 픽처잖아요. 델라는 이제 from 뭐 이런 걸 거예요 아마. 이 일권은 뭐냐면 유클리드의 원론, 그러니까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유클리드의 원론이 뭐냐면 기하학 원론입니다. 기하 원론이라는 책이 13권짜리가 있는데 유클리드 기하 원론 13권을 이제 내용을 집약을 했어요. 이 회화론이라고 하는 책을. 그러니까 알베르티가 이 책을 쓸 당시에는 그 미술가는 다 수학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수학 이론을 갖다 다 어떻게 요약한 거예요. 요약. 그래서 회화론의 서문을 보면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이 책이라는 게 뭐냐면 이 원론이라는 책이에요. 우아하고 고귀하기에 이를 데 없는 회화 예술을 자라나게 하는 자연의 뿌린 수학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아주 우아하게 썼어요.
이게 이제 이 옛날 중세 사람의 그 미술가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그 관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원근법은 회화의 이제 기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근법이 나오기 전에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은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조토 디 본도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미술가예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13세기, 14세기까지 13세기 이제 후반에서 14세기 초반의 사람인데 1200년대 사람이니까 우리로 치면 고려 말 그 정도 되죠. 고려 말 2조는 아니고 고려 말 시대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사람이 이제 그 예수하고 이제 12제자 요게 아마 그 누구죠? 그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예수와 12제자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죠. 이게 최후의 만찬. 그래서 지오토 디 본도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최후의 만찬, 그 그린 최후의 만찬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밋밋하고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근이 느껴지지 않죠. 하나도. 그러니까 좀 그림이 뭔가 밋밋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시 그렸어요.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은 이거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은 여러 사람의 화가에 의해서 그림이 그려졌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치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이런 식으로 이게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근법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원근법을 이렇게 그죠? 원근법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원근을 느껴지게끔 이제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원근법을 써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아까 거보다 좀 더 세련되고 훨씬 더 멋있게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이제 그 라파엘로 이 그림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죠? 요 그림이 그 유명한 뭐죠? 테트락티스 그거였죠. 그리고 요 두 사람이 뭐 플라토님이 뭐 몇 명 있었고요. 여기 여러 명의 유명한 그 당대 유명한 그 그림이 다 있는데 이것도 보면 마치 이렇게 뭔가 좀 이게 제가 좀 요건 좀 잘못된 거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 원근법이 좀 적용되는 걸 느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그림이 이렇게 쫙 이렇게 뭔가 원근법을 느껴지게끔 그림을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파엘로도 뭐 이 사람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그죠? 라파엘로 산치오 다 우르비노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거 다 생략하고 요것만 읽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파엘로 그림. 이게 아테네 학당이라는 유명한 그림이죠. 자, 이제 새로운 이제 컨셉을 이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시심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의 눈에서 여기에서 화면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러니까 요거 이게 화면이에요. 화폭 그죠? 화폭 요걸 갖다가 이제 시심이라고 해요. 시심. 그래서 시심이 이제 왜 중요하냐? 그림 감상 시에 그 점과 같은 높이에서 보아야만 화가의 의도를
의도하는 바를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와 나와 같은 그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애들은 왜 그 키가 작아서 그림을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나온 게 이제 눈높이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도 제대로 감상하려면 화가와 눈높이가 같아야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심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제 소실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공간에서 한 평면과 한 직선은 자 어떤 성적인 이건 수학적인 성질입니다. 오직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요. 또는 서로 평행이거나 그러니까 이게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평면 위에 이렇게 붕 떠 있으면은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평행이 되는 거죠. 이게 평행 여기 이제 P라고 하고 이걸 L이라고 하면 이제 P하고 L이 이렇게 안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평면에 완전히 포함된 평면 위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붕 떠 있거나 아니면 평면 위에 완전히 포함되거나 세 개 중에 하나야. 그러면 이제 일의 경우를 이제 생각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먼저 생각하자고요. 자, 눈이 있고 그러면 요 이제 요 이에서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V가 이제 L의 이제 소실점이 이제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좀 그러네. 예, 2를 갖다가 이게 시점이라고 되고요. 이걸 눈높이가 이제 맞으면 이게 수선의 발을 우리는 아까 시점이라고 썼었는데 그죠? 이거 시심. 헷갈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시점이 보는 눈이니까 시점이고 그리고 V는 뭐냐면 L의 이제 소실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쳐다보면 이게 소시점이 되죠. 한 점에서 이렇게 내가 이제 바라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소실점이 됩니다. 그래서 L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 L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바라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Q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Q가 이제 여기 있어요. 그래서 Q가 L을 따라 요 L이 이제 여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 가요. 자꾸만. 그러면 이 Q 요 시점에서 요걸 쳐다보면 요 Q 프라임이 나오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 있을 때하고 한 여기쯤 와서 여기쯤 있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로 오죠. 그래서 Q 프라임은 V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점이 1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이 멀리 자꾸만 이렇게 멀어져 가면 이 Q 프라임은 요 소실점을 향해서 가는 거죠. 소실점. 그래서 M이 이제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M이 L과 평행이 되면 M이 L과 평행이면 같은 소실점을 갖는다 이거죠. 같은 소실점을. 잠깐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이런 게 하나 더 있다 그래봐요. M 평행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 Q 프라임 요게 Q라고 쓰면 안 되겠네. 요거를 다른 걸로 뭐 R이라고 쓰죠. 요거를 R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R 프라임이 들어가죠. 그러면 멀어지면 이것도 자꾸만 일로 가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 여기로 가니까 여기 있을 때 이렇게 가면 여기로 가요. 그래서 일로 잠깐 가요. 그래서 여기로 결국 일로 가요. 그래서 이게 V가 결국은 소실점이 되는 거죠. 됐죠?
소실점. 그래서 같은 소실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것이 평행이 되면 같은 소실점을, 왜? 같은 라인상에 있으니까. 이해가 가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소실점이라고 하는 것은 평행선들이 무한히 먼 곳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행선들이 굉장히 많으면 이것들이 다 결국은 한 점으로 다 가는 거죠. 그죠? 이런 점들이 계속 무한히 가면, 멀리 가면 이런 점들이 다 한 점으로, 이 V라고 하는 한 점으로 가는 거죠. 그것을 이제 화면에 나타낸 거예요. 그게 소실점이. 자, 이제 중앙 소실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죠. 이것을 이제 시심이라고 하는 건데, 소실점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이제 말해요. 소실점 중에서. 그래서 바닥의 직선 중에서 화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직선의 소실점. 요거죠, 요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시심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근데 이게 바로 소실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특별히 우리는 중앙 소실점이 돼요. 자, 여기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 점이 여기쯤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2라는 점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요 점이 되죠. 또 요거를 여기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여기서 만나죠. 그러면은 이게 잠깐 멀어지면 이게 1로 가죠. 그 다음에 요 점이 잠깐 멀어지면 1로 향해서 가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요 C라는 점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중앙 소실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실점이 바로 이거죠. 요 놈이 바로 소실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화폭을 보고 화폭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딱 소실점이 하나 찍히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소실점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는 이제 바다에서는 이제 수평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평선이 이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이나 또 수평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이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닥면 위에 있는 직선들의 소실점이 화면상의 일정한 직선 위에 놓여 있는 직선. 바로 이거죠. 소실점들이 이게 쫙 하나의 직선 그 화면상의 일정한 직선 위에 놓여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소실점들이 이제 이렇게 각각의 한 점들이 다 소실점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지평선이 되는 거죠. 또는 수평선. 그래서 기선은 뭐냐면 바닥면과 화면이 만나는 선을 평행 바닥면 기선이라는 것은 바닥면하고 화면이 만나는 선. 그것과 이제 평행이 되는 거죠. 평행. 바닥면은 약간 좀 우리가 이제 아까 앞으로 가서 요게 이제 요게 잠깐만 이게 맞다. 요게 바로 기선이 됩니다. 요게 기선이에요. 아셨죠? 요게 기선. 그러니까 바닥면하고 화면이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이제 말하는. 자, 그거와 이제 평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평행.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거리 점의 이제 개념을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측 또는 좌측, 이거는 좌측 소실점 또는 우측 소실점 이런 것은 화가의 왼쪽 45도 방향으로 나가는 직선의 소실점을 말해.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이렇게 나가니까 좌측 소실점, 이렇게 나가면 이제
요건 중앙 소실점, 요거는 일반 이제 뭐 일반 소실점, 우측 소실점이 되기도 하죠.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45도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요게 중앙 소실점이고요. 중앙 소실점. 요것이 바로 왼쪽에 있으니까 좌측 소실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점이라고 하는 것 또는 대각 소실점이라는 것은 좌우 소실점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소실점에서 이 거리만큼 떨어진 곳은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의 위치하고 같아요. 그래서 화가가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이제 똑같다.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요 중앙 요것이 이제 거리점이 되는 거죠. 거리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요 길이랑 요 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술을 감상할 때 어디서 보면 제일 좋으냐면 요 자리에서 서서 보면 가장 그림을 확실하게 제일 잘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이제 그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앙 소실점으로부터 뭐랄까 이 거리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게 되는 그 점의 위치에 딱 여기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이렇게 서서 쳐다보면 그림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딴 데서 보면 그림이 좀 이제 삐뚤어져 보이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정사각형을 이제 그러면 이제 한번 그려보자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M하고 Q는 정사각형의 높이입니다. 이제 요것이 쉽게 말해서 정사각형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공간상에 있는 그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요것이 정사각형의 높이가 되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서 어떻게 그릴 것이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화가가 여기서 이제 이걸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나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M하고 이제 Q가 HQ 이퀄 MQ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서 H의 위치를 어떻게 구하겠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찾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스타를 지평선 위에 점에 이제 점으로 선분 C 스타 E의 거리가 화가의 눈 E와 화면 사이의 거리 C와 같도록 잡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쪽 요쪽 요 너머에 이제 요게 바로 뭐냐면 저게 놓여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하는 그 정사각형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평선 위에 점으로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저 지평선이 나오는 거예요. 요것이 소실점이 바로 요거니까 요게 소실점이죠. 중앙 소실점. 그럼 중앙 소실점하고 이렇게 된 게 바로 지평선이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선분 C 요 E 스타를 선분 요거하고 요것의 거리가 화가의 눈 E와 화면 사이의 거리 CE 화면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앞에 CE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되도록 요 길이 그것이
아니 이 C스타. 그러니까 CE하고 요거의 거리가 같도록, 그러니까 요 길이랑 화가 이 앞에 거리가 같도록 이제 잡아요. 이 스타를 여기.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돼도 같도록 잡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QF 잡으면 QF랑 여기 앞으로 또 가야 되네. QFCE 요거하고 요 길이죠. 하고 CE 요건 여기서 이렇게 내렸으니까 이게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렸으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아야 되죠. 당연히. 그죠?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서 같도록 뒀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Q 스타 F 스타, 이제 Q 스타 여기 이제 Q 스타 F 스타 이제 그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보면 Q 스타하고 F 스타, 그러니까 요 끄트머리,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끄트머리를 Q 스타 여기 F 스타 여기서부터 이제 내린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요것도 같을 거예요. 그죠? 요 길이.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같으니까 마찬가지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같고 요것도 다 같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요. 자, 그러면 E 스타 M하고 E 스타 M하고 E 스타하고 M 스타 요거하고 요것을 이제 이렇게 거요. 이렇게 쭉 그면 요거랑 만나는 것이 있겠죠. 요걸 H 스타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H 스타를 지나고 기선의 평행인 직선. 요게 기선이에요. 평행인 직선 이렇게 쭉 그리면 요거랑 요게 H가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CQ하고 만나는 요거를 H라고 해요. 그러면 HQ하고 H 스타 Q는 같죠. 요거랑 요것은 같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아까 구하는 요 H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H를 구하는 거. 좀 복잡하죠. 자, 알베 타일 그리기는 뭐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